삼촌과 내가 겪었던 믿기지 않는 이야기들. 아버진 화가 덜 풀리셨는지 창밖만 바라보셨고 어머님은 제 머리를 자꾸 쓰다듬어 주고 계셨죠. 경찰서에 들어가니 눈에 익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자주 오던 덩치 큰 형사 두 분. 아버지께 악수를 청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 형사 중 한 분이 철제 의자를 하나 가지고 오시더니 절반쩍 들고는 철제 의자에 앉히더군요. 기억에 남는 것은 이상한 냄새와 타타닥거리는 타자 타이핑 소리, 무전기에 치익치익 거리는 소리들. 솔직히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앞에 앉아있던 제복 차림의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씩 웃더군요. 전 그 웃음에 조금 긴장감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아주 간단한 질문을 쏟아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름이 뭐고, 어디 학교 다니노, 몇 학년 몇 반이고, 담임 선생님 이름이 우쯔되노, 아버지 성함이, 어머니 성함이. 간단한 질문이 계속되더니 그 학생증을 슬쩍 보여주시더니 니 이거 기억나나? 라고 하셔서 대답했습니다. 네. 그거 제가 가로수 옆에서 주웠어요. 양말 공장 맞은편에 큰 가로수예요. 그러자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똑똑한 친구네. 근데 이거 왜 주워서 가지고 있었노? 말문이 딱 막히더군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서 온몸이 그냥 사시나무 떨리듯이 막 떨리더군요. 저보고 똑똑하다고 칭찬도 들었는데 갑자기 그러니 대답할 말도 못 찾고 갑자기 두려운 생각에 온몸을 휘감더군요. 그냥 막 울음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뭐가 말 못할 일이고 그냥 왜 그랬는지 이야기 못하나. 옆에서 아버지가 버럭하니까 정신이 확 들더군요. 질문을 마치 정말 꼬치꼬치 행동 하나하나 다 물어가면서 진행되더군요. 마치 죄인이 된 마냥 온몸이 다 떨리고 금방이라도 울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옆에 떡하니 버티고 계신 아버지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울다간 더 때리시는 아버님입니다. 그칠 때까지 매질을 하시는 분이셨죠. 성격이 호랑이 대여섯 마리 정도 드신 분이시라 한참 뒤 경위서 작성이 끝나고 나서야 저쪽 긴 의자에 따로 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의 형사 두 분과 외삼촌이 한창 이야기를 나누시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제복 입으신 분과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얼마 뒤 다른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형사 중 한 분이 외삼촌을 일으켜 세우시더니 소개를 하시고 갑자기 그때 아주머니 한 분이 외삼촌의 팔을 붙잡고 서럽게 막 우셨습니다.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벌써 손수건으로 얼굴을 훔치며 들어오셨는데 그 아저씨랑 아주머니랑 한동안 형사 두 분이랑 이야기하시고 외삼촌도 옆에 계시고 부모님과 저는 귀퉁이 긴 의자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그 아저씨랑 아주머니 나가시고 형사 두 분이랑 외삼촌이랑 한참을 더 이야기하셨습니다. 얼마 뒤 외삼촌이 오시더니 저보고 웃으면서 배고프제? 삼촌이 짜장면 사줄까? 하면서 아버지를 보았죠. 아버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에 일이 이렇게 됐으니 저녁이나 먹고 들어가자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무서웠던 일들은 벌써 안드로메다로 가고 머릿속엔 온통 짜장면으로 가득 찼습니다. 괜찮나? 저 형사들이 왜 니한테 자꾸 그러노? 어머니가 걱정스런 얼굴로 외삼촌을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누님 괜찮다. 내가 학생증 가지고 대학교에 갔다가 다시 경찰서에 신고한 경이랑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걸 묻는 기다. 얼마 뒤 형사 중 한 분이 나오시더니 휴일 시간 다 뺏기고 수고 많았다고 문 밖까지 배웅 나와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대충 정리하자면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사체를 처음 발견한 것은 외삼촌이었고요. 그때 지역신문에도 실렸으니까요. 그리고 처음 그 시멘트 배수관에서 갈구리로 그 사체를 끄집어낸 사람은 아버님이십니다. 당연히 신고하셨지요. 근처에 전화가 없어서 외삼촌이 양말 공장에 뛰어 올라가 신고하셨답니다. 사체는 몇 달 되어서 완전 부패했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시간 개념이 없어서 저번에 4월달 인가했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던 것과 반팔을 입었던 기억이 생각나서 아마 여름이 가까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경찰서 나와서 짜장면을 먹을 때 반팔을 입었던 기억이 나네요. 못 잡아도 6월달 정도 되지 않았나 싶군요. 그때 당시 아버지가 살펴보니 일단 남자가 아닌 여자라는 것을 아실 수 있었대요. 삼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청바지에 분홍색 티를 어렴풋이 보는 순간
일전에 형사가 들고 왔던 사진 속의 민숙이가 떠오른 겁니다. 외삼촌도 마찬가지고요. 한동안 둘이 얼이 빠진 듯 황당하고 두려웠답니다. 경찰이 오려면 한참 있어야 되고 막 꺼낸 사체가 아직 물속에 들어있어서 더 이상 갈 고리를 대지도 못하겠다고 하셨다더군요. 그때 그 문둥이 집 동생분이 나왔는데 상황을 설명 듣고는 그 무섭고 흉측한 사체를 아무 거리낌 없이 맨손으로 건져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께서 그때 많이 감동을 받으셨던 모양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완전 초강 심장 겁없는 사나이신데 건져내놓고 확인해 보니까 청바지에 분홍색 티가 확실했답니다. 살이 완전 뭉그려져 얼굴은 도저히 확인 불가능했고요. 군데군데 뼈까지 보일 정도였으니 그리고 체형과 머리카락이 긴 것으로 보아 여자 같다고 판단하신 모양이셨습니다. 그렇게 신고하고 경찰에 이야기할 때 며칠 전 민숙 누님 때문에 형사가 다녀간 걸 이야기했고 인상차기가 거의 똑같다. 민숙 누님이 거의 확실하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형사 두 분이 그렇게 단정 짓고 수사를 해오고 있었고 물론 외삼촌도 그렇게 단정했고요. 그날 저녁 부모님이랑 외삼촌이 이야기 끝내고 어머니께서 계속 우셨답니다. 정말 민숙 누님이라고 믿고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 외삼촌이 또 그 여자를 목격했을 때 외삼촌은 의구심이 든 거죠. 분명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확실시 하신 모양이셨습니다. 분명 뭔가 억울한 것이 있어서 그렇다고 확신하셨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혼자 수사 비슷하게 그동안 진행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날 경찰서에서 오랫동안 형사와 이야기 나누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가끔씩 일요일만 되면 혼자 나가셨다가 들어오셨는데 혼자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니셨더군요. 물론 가끔씩 저를 데리고 나간 적도 있었지만 거의 혼자 직접 두 발로 알아보고 다니셨더군요. 그리고 폭우가 쏟아졌던 다음 날 제가 우연히 학생증을 주워가지고 왔던 날 말입니다. 외삼촌에게 보여주었더니 순간 외삼촌이 딱 느낌이 온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먹자마자 절 데리고 일단 대학교에 학생증 가지고 확인하러 갔었죠. 실종신고 처리되어 있었고 관할 경찰서를 물어서 찾아간 거죠. 실종신고 여학생의 사진을 보자마자 거의 확실히 판단이 섰다고 하셨더군요. 더욱이 실종시 최근 복장이 청바지에 분홍색 티라고 했으니 바로 그쪽 부모에게 연락하고 그때 사체가 입고 있던 옷과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물품들로 친따림이 확인되었고요. 사체 확인하고 저희가 있는 경찰서로 오셨는데 그때 외삼촌 팔 붙잡고 오셨던 아주머니가 바로 그 여학생 어머님 되셨다. 그리고 그때 담당 형사 두 분이 호출되어 오셨고 사건 경위를 이야기하다가 학생증을 주운 저 때문에 저는 나이가 어려 바로 진술서를 못 쓰고 부모님을 대동하여야 한다고 하여 급히 다시 부모님 모시러 집으로 온 거였습니다. 결국 외삼촌이 사체를 발견하고 사체의 신분까지 밝혀냈으니 물론 저 때문이긴 합니다만 저야 그런 일들을 정리해낼 만큼 시간이 없던 철없는 아이였던지라 당시에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었죠. 다시 그때 시절로 되돌아가서 마지막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라진 민숙 누님은 어떻게 됐는지, 왜 그 여학생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지, 왜 억울하게 지나가는 운전자들을 기겁하게 해서 사고 나게 만들었는지, 그때는 어렸던 저여서 대신 사건의 구심점이었던 외삼촌의 추리력과 설명을 곁들여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